통일한국 군사력의 각 분야별 예상 수치. 1. 인적자원 추정치. 한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장비의 총합과 외부적으로 인지된 전투력을 넘어서는 실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주어진 군대를 움직이는 실제 인력들의 능력, 이른바 맨파워이다. 전통적으로 더 많은 맨파워를 지닌 국가들이 인력과 장비를 극심하게 소모시키는 소모전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다. 통일이 된 이후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기 위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증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한국군은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필연적인 인적 규모 축소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주된 지역적 위협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총 인구수 7,603만 9,482명, 가용 인력 3,861만 명, 병력 가능 인력 3,113만 5천명, 징병 정년기 인력 110만 5천명, 총 군무원 수 1,227만 4,750명, 현역병 수 25만 명, 예비병 수 7만 명. 2. 통일한국군 공군력 추정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 항공기들의 대부분은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새로운 공군은 경전투기 FA-50 및 4.5세대 전투기 KF-X 등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들과 다수의 미국에서 유래한 설계로 이루어진 전투기들로 구성된 서구적 성향을 지닌 대한민국 공군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된 이후 혼란스러울 때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러시아 전투기들 중 상대적으로 최신형인 기체들, 예를 들면 미그-29 같은 기체들을 좀 빼돌려서 역공학적 분석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그랬듯이 말이죠. 물론 통일이 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미그-29 같은 전투기들도 그야말로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구형이 되어버린다면 곤란한 일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익 및 회전익 헬리콥터 항공기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공군력은 현대 군사력의 평가 요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격기, 어택 에어크래프트는 고정익 전투기와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공격기 전용 플랫폼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일부 훈련기 및 T-50 같은 고등 훈련기 역시 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전투기들은 공격기로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가 왜 중요한 공군 자산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수송기 및 훈련기에는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총 항공기 수 1255대, 전투기 500대, 공격기 500대, 운송기 400대, 훈련기 350대, 총 헬기 수 700대, 공격 헬기 80대. 3. 통일한국군 육군력의 추정치. 대한민국의 육군은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전차, 장갑차, 그리고 각종 포드를 인수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무기들의 대다수는 다시 외국 바이어에게 판매를 통해 매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되어 고철더미로 보내질 것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주력전차, 자주포와 포병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가 감축될 것이며 지상 전투력을 이웃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인민군을 대한민국 군대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국 내에서 육군의 숫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대립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은 공격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방위군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에서 표시되는 탱크 숫자에는 대전차포로 간주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력전차, 메인 배럴 탱크스와 경전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륜형 디자인과 궤도형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무장장갑차 Armored Fighting Vehicle에는 병력 호송장갑차 APC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장갑 차량 IFV도 포함된다.
전투 탱크 1,500대, 무장 보병 장갑차 4,400대, 자주포 1,000대, 각종 포 2,500문, 로켓 발사대 2,000문. 4. 통일한국군 해군력 추정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함과 잠수함들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다 현대적인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퇴역되거나 폐기될 것이다. 항공모함 항목에는 전통적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헬기 항모도 포함된다. 하지만 순양함은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집계하지 않을 예정이다. 잠수함 항목에는 디젤 전기 추진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모두가 포함된다. 총 해군 자산 항목은 해군 함정 카테고리에서 제시된 전투함의 단순 합계한 항목이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최소한 존재가 인식되고 있는 전투 지원함 및 공개 행사 등에서 전시되었던 유형의 전투함들도 포함하고 있다. 총 해군 자산 200척, 항공모함 1척, 호위함 16척, 구축함 12척, 전투 초계함 16척, 잠수함 20척, 초계정 120척, 기뢰전 함정 10척. 5. 천연자원 보유량, 석유 추정치.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보다 더 발전된 기반시설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동시에 대중교통과 상품 및 물자의 유통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석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 다 강력한 산유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현대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 수입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 진행 중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무기체계의 보유가 필수적인 것처럼 전쟁 그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바로 석유이다. 전쟁의 승패는 석유의 가용성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BL/DY는 barrels per day, 1일당 사용 배럴을 뜻한다.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된다고 나오는데요. 설마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석유공사에서 동해, 특히 울산 근처 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조금이나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었다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네요. 하루 석유 생산량 600배럴, 하루 석유 소비량 465만 배럴, 공개된 석유 비축량 제로. 6. 통일한국의 병참 능력 추정치.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장비를 보급시키는 병참은 직접적인 전투만큼이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으로 풍부하고 탄탄한 노동력은 전시에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추가된다. 사용 가능한 총 노동력 4,125만 명, 군용 수송선 800척, 주요 항구 및 터미널 16곳, 도로 길이 12만 8,583km, 철도 길이 8,623km, 사용 가능한 공항수 193곳. 7. 통일한국의 재정상태 추정치. 전쟁에서 숫자로 표시되는 단순한 물리적인 강력함으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의 승패는 실제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력과 군 장비의 질만큼이나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려 노력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모든 재정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국방비 예산 400억 달러, 한화 약 50조, 대외 채무 7,812억 달러, 보유 외환 금 4천억 달러,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2조 달러. 8. 통일한국의 지리적 문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변화에는 중국 및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국경을 어느 정도 재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될 것이다. 북한 최북단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부분과 중국만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역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국경 지역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교통과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재정비를 요구한다면 도로와 철도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한반도의 내륙지대와 해안선 그리고 수로들은 통일을 진행하는 동안 비교적 수월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리 항목은 주로 외침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전쟁에 고려되는 수동적인 항목이지만 방어하는 국가의 군사적 행동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요소이다. 내륙 국토 22만 258제곱킬로미터, 해안선 4,908km, 공유 국경 1,844km, 수로 3,850km,